청와대 문건 유출로 불거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당사자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슈 오늘에서 시간이 된다면 현장 상황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 이 정윤회 씨에 대한 시중 풍문이 두세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과장됐다. 이른바 십상시 비밀 회동, 이것은 소설이다, 포장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문건 어떤 과정으로 유출이 됐고 또 어떻게 과장되어 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윤회 문건의 정보 제공자죠. 박동열 전 지방국세청장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정 씨가 가끔 청와대 사람들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박관천 경정에게 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나온 보고서 내용은 박경정이 완전히 소설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특히 십상시 모임 부분은 박경정이 자신이 한 얘기를 교묘하게 끼워 맞췄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박동열 전 청장의 얘기는 십상시 문건의 신빙성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봐야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 정보 생산자인 그 박관천 경정의 그 보고서 자체가 소위 허위 보고서로 지금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의 그 근거 자체는 사실은 박동열 전 국세청장, 이 박관천 경정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위 그 휴민트라고 봐야 되는데 이 휴민트 자체가 사실 나도 그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한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측근 상사인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의 그 진술에 의하면 십상시에 그 존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증거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실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분명히 그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한데 지금 그 문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검찰의 공식 브리핑이 없어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박동열 전 청장이 얘기한 부분 중에 정윤회 씨가 강원도에서 서울로 와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라고 누가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검찰에서 이 얘기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 나온 얘기가 김춘식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박동열 씨가 검찰에서 최초에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김춘식하고 박동열을 대지를 하니까 김춘식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 박동열도 그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제3의 소스로부터 들었다. 근데 제3의 소스가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 지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방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결국은 검찰이나 아니면 그 수사 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상층부 어디선가가 언론에 그냥 솔솔 흘려서 청와대가 상관없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찌라시 수준의 풍문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풍길 수 있도록 이렇게 언론의 방향을 지금 유도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확실히 하나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찰 수사가 전제가 수사 대상이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건에 나온 게 십상시 모임이라는 게 있다. 이거 1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강남에 있는 제2중식당에서 보름에 한 번 정도씩 모인다. 근데 검찰 수사가 딱 그 전제하에 갇힌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럼 10명이 보름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아니고 두세 명이 그냥 그 제2식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건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이재만 비서관이 청와대 안에서 몰래 서류를 대통령께 들어가야 될 다음 날 들어가야 될 보고서를 슬그머니 가지고 나와가지고 정윤회 씨를 어디선가 만나서 슬그머니 만약에 보여주고 간 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에 혹여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뭔가 어떤 방식으로 직접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장관이나 국무총리감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라는 추천 의견을 낸 부분은 그럼 검찰의 수사 대상이냐? 전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딱 10명 정도가 제2식당에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그 동선 여기 보면 통화내역 조회라든지 기주국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제2식당에 있는 예약자라든지 결제자 명단 확인하고 그것만 딱 확인하고 없으면 내용 끝.
이게 사실 허위, 찌라시 이렇게 결론을 지금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제한된 범위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어떤 수사에 대한 전제부터 의문이 생긴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사건이 상당히 뭐 허위인 내용도 있겠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접촉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만났느냐, 어디서 만났느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청와대가 얘기했던 그 문건 유출, 십상시의 진위 여부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수사 결과와 방향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제 지금 검찰의 수사 흐름을 보면 확대할 흐름은 전혀 안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하는 지금 박동열, 그다음에 김춘식 어떤 대질 내용이라든지 또 박관천, 박동열 대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기타 확대에 대한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수사의 문제점인 것 같고. 아니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자 1월 6일자 지금 박관천 경정이 이 보고서 내고 나서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박관천 경정 지금 1월 15일인가 바로 지금 원복 조치 당했지 않습니까? 보면 왜 원복 조치를 당했냐? 그러면 이 원복 조치 의사 결정한 청와대 내부에 이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은 누구냐? 그다음에 원복 조치를 한 배경이나 이유는 뭐냐? 그다음에 이제 이 민정수석실에 있는 경찰관들이나 국정원 직원, 검찰 직원들 7월까지 다 지금 다 원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때문에 생긴 거냐? 그런 것들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홍천 비서관 4월 11일 날 정윤회 씨하고 통화 거부했더니 4월 15일 날 민정수석 홍경식 민정수석이 불러서 바로 짐 싸서 나가라고 했더라. 그럼 홍경식 수석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조홍천 비서관을 갑자기 자르게 된 이유가 뭐냐? 누가 자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 검찰의 수사의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의지나 어떤 의도는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변호사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입체적이고 아주 그 풍성한 체계적인 뭐 수사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지금까지의 그 검찰의 어떤 수사 행태를 보면 뭐 그런 것에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일부 보도 등에 의하면 지금 고소된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그 가려진 부분들 그 부분들은 그 조사와 수사의 대상에서 지금 제외를 시켜서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이 없어도 여러 가지 단서가 있고 심지어 기획 수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여러 가지 의문이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사실 조사를 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혹을 푸는 것이 더 관건이지 청와대에서 제시한 그 내용에만 국한돼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패착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거 박동열 전 대전지방구청장이 한 말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강원도에서 정윤회 씨가 가끔씩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또 성수대교 남단에 있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이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풍문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 결과가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어쨌든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의혹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윤회 문건에 90%는 거짓말이다라고 박동열 전 청장은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정윤회 씨가 실제로 청와대 인사들을 만났다더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지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나 인식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검찰은 딱 10명이 모인 그 자체만 가지고 당부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거짓 이렇게 지금 흘러가려는 좀 모양이 보여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 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쨌든 문건 유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또 국민적 의혹을 사는 가장 결정적인 게요. 지금 정윤회 씨가 자 그 본인 이제